앞광대 부위가 꺼져 있는 경우에는 볼륨을 채워주는 것이 좋겠고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지방 이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자주름 부위가 꺼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방 이식 또는 필러 등을 이용해서 볼륨을 채워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 밑 수술과 앞광대 그리고 팔자주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밑 수술이라고 하면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수술이 있겠죠. 단순히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수술만으로 눈밑의 모양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밑이라고 하면 딱 이 눈꺼풀 부위만이 아니라 그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앞광대 부위 그리고 좀 더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팔자주름 부위까지 전부 다 눈밑의 모양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눈밑만 성형을 해서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그 이유들이 이 앞광대 그리고 팔자주름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의 모양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앞광대 부위가 꺼지는 경우들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눈밑 같은 경우에는 눈밑 지방이 불룩하고 그 아래로 이렇게 그늘이 지면서 눈밑 고랑이 생기는데요.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을 할 때 그 부분을 날씬하게 해줘서 눈밑을 날씬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아래쪽에 있는 앞광대 부위가 꺼지게 되면 눈밑은 날씬해졌는데 그 아래쪽까지 이어지면서 전부 다 이렇게 퀭하게 꺼진 느낌이 들면 그 모습이 그렇게 밝아 보이거나 어려 보이는 느낌을 잘 주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기 좋다고 느끼는 젊어 보인다는 느낌의 눈밑 모양을 보면 일단 눈 밑에 애교살이 조금 도톰하게 올라오고 애교살의 아래쪽은 살짝 들어갔다가 눈밑 고랑부터 앞 광대 부위까지 이어지는 쪽은 이렇게 살짝 도톰하게 올라오는 그런 약간 애교부터 앞광대까지가 약간 S자 모양을 띠는 그런 모양이 좀 더 좋은 모양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앞광대를 지나서 팔자주름이 또 다시 훅 꺼지게 되면 그것도 또 보기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팔자주름 부위도 너무 꺼짐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런 라인이 좋은 라인이 되겠습니다. 앞광대 부위가 꺼져 있는 경우에는 이 꺼진 부분을 좀 올라오게 볼륨을 채워주는 것이 좋겠고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지방 이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자주름 부위가 꺼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방 이식 또는 필러 등을 이용해서 볼륨을 채워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화 과정에 있어서 앞광대 부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방이 빠지는 부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앞광대 부위가 점점 꺼지면 눈밑 지방은 오히려 점점 더 나와 보이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눈밑 지방 부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화 과정에 따라 오히려 지방이 불룩해지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밑 지방은 점점 불룩해지는데 앞광대 부위는 점점 꺼지게 되니까 눈밑 지방이 불룩한 것이 좀 더 도드라지게 돼 보일 수 있고요. 이럴 때 눈밑 수술을 하면서 앞광대 부위의 볼륨을 채워주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광대 부위에 지방 이식을 하는 거에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렇게 앞광대 부위가 도톰하게 올라옴으로써 밝아 보이는 느낌을 주는 동시에 앞광대가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얼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간 입체적인 그런 입체감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얼굴도 조금 더 작아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앞광대를 채울 때 팔자주름을 같이 채우는 것도 물론 좋고요. 얼굴을 위에서부터 3등분을 했을 때 가운데 쪽 얼굴에 있어서 눈 밑부터 팔자주름까지 이어지는 이 중안면부가 아주 젊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광대가 볼륨이 너무 커지게 되면 팔자주름 부위가 더 꺼져 보이고 팔자주름이 더 심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광대 부위라는 것은 이 팔자주름의 바로 위쪽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위쪽 부위를 앞광대 부위라고 합니다. 팔자주름의 바로 위쪽 부분은 사실 지방이 꺼지지 않는 부위에 속하고요. 그래서 지방 이식을 할 때 이 팔자주름의 바로 위쪽에는 지방을 이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광대 부위를 적당한 곳에 잘 이식을 하게 되면
팔자주름이 그렇게 심해지는 것은 피할 수 있겠습니다. 눈 밑의 지방은 정상적인데 오히려 앞광대 꺼짐이 너무 심해서 눈 밑 지방이 나와 보이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앞광대의 볼륨만 채워주면 오히려 눈 밑이 정상적으로 보기 좋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정말로 앞광대가 꺼지고 이 눈밑 모양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서 눈밑을 더 꺼트리게 되면 아래쪽 앞광대 부위와 눈밑 모양이 부드럽게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가 다 꺼지는 일이 발생하겠죠. 눈밑이 불룩한 느낌은 좋아졌지만 눈밑이 퀭하고 오히려 더 어두워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밑 지방이 불룩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눈밑 지방을 꺼트리는 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눈밑 지방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앞광대 부위가 많이 꺼져서 상대적으로 눈밑이 나와 보이지는 않는지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수프라는 부분이 앞광대 지방이에요. 쉽게 말해서 앞광대의 지방이라는 게 그 수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광대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앞으로 올라오니까 수프 리프팅을 한 것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죠. 근데 수프를 하는 이유는 원래 있는 위치보다 전체적으로 이 피부뿐만이 아니라 지방 자체가 아래로 처져 있는 경우에 원래 상태로 복원을 시키는 측면으로 하는 게 수프 리프팅이라는 거고요. 앞광대 지방 이식은 그 자체에서 앞으로만 나오게 하는 거지 이거를 위로 올려주는 효과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수프 리프팅과 앞광대 지방 이식은 엄밀히 말해서는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앞광대 지방 이식을 한 모습이 수프 리프팅이 된 모습과 굉장히 비슷할 수는 있죠. 역광대가 크신 경우에는 앞광대 지방 이식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할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지방 이식을 통해서 좀 광대를 좀 축소돼 보이는 효과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이 위쪽에 있는 관자 부위 그리고 광대 아래쪽에 있는 옆 볼 부위도 같이 지방을 넣어주면 훨씬 더 역광대가 좀 덜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눈밑 수술과 앞광대 그리고 팔자주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